네, 계속해서 영끌 인터뷰 시간인데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맨 처음 보도한 매체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경제신문인데요. 맨 처음 기사를 쓴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종명입니다. 예, 경기경제신문의 대표 기자로 예.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처음으로 기자수첩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화천대유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제보를 받으신 거죠? 예, 그 익명의 제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신분이 절대 노출되면 안 된다는 그 약속을 받고 예. 그 제보를 받은 거죠. 아, 익명의 제보라는 건 지금 익명으로 시전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익명인 것이지 예. 지금 박종명 기자님은 그 제보원에 대해서 누군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죠. 예. 그 제보는 언제 어떻게 온 건가요? 그 지난달 한 29일쯤에 그전에도 대장동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예. 그거는 확실한 뭐 제보가 또 아니면은 좀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제보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면은 거기에 내용을 좀 한번 줘봐라. 예. 그 대신 뭐 그 내용이 어떻든 확실하게 신분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예, 취재원 보장을 해주겠다. 예, 취재원 보장을 해주겠다고 하고 받다 보니까 그 내용이 좀 일부 제한된 내용을 좀 제보해줬지만 일부 때 예. 좀 내용상 좀 너무 심각한 것 같아갖고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좀 방치했다가 한쪽 책상에다가 예. 그래도 이거 제보까지 해줬는데 사실 확인을 한번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해갖고 그 인터넷도 찾아보고 예. 또 대법원의 뭐 인터넷 뭐 법 인터넷 들어가서 출력도 다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화천대유나 예. 천화동인의 감사 보고서랄지 등기부등본 이런 것들을 예, 확인하시는 거군요. 그러다 그런 기초 자료를 다 확인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자료들이 한 회사 화천대유로 전부 다 있다 보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갖고 그러면 한번 여기 화천대유 한번 찾아가봐야겠다 예. 이 생각을 갖고 바로 그냥 그 다음 날 예. 30일 날 오전에 무조건 찾아간 거죠. 화천대유 사무실에. 예, 그리고 갔더니 화천대유 직원이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오셨냐고 해갖고 그냥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다. 예. 기자인데 그때 저만이 간 게 아니고 그 뉴스핌이라고 뉴스핌. 예, 뭐 후배 기자 예. 이름까지는 좀 밝히게 그래갖고 예. 그런데 같이 갔다가 거기에 등기 이사로 돼 있는 박모 이사가 예.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어떻게 저기 화천대유가 설립됐고 어떻게 참여하게 됐냐. 그리고 또 천화동인이 여기 7개씩이나 이렇게 주소지가 다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무실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예. 이렇게 우리가 둘러보기에도 그렇게 많은 회사들이 존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설명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민간 개발 사업 하기 위해서 예. 뭐 공모를 했는데 우리는 거기 참여하기 위해서 도시 전문가 그 개발 전문가들을 다 좀 모아서 참여했다 갑자기. 이 프로젝트에 예.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갑자기 만드는 회사다. 예, 이게 예. 첫 번째 화천대유의 예. 대답이었군요. 예. 그리고 또 천화동에는 어떻게 무슨 근거 갖고 한 개 자회사도 아니고 저희는 그냥 자회사로 본 거죠. 예. 그 당시. 그래갖고 어떻게 7개를 같은 날 한꺼번에 사람은 다 틀리고 대표자들은 이런 식으로 설립을 해서 이 위치로 했고 이 역할이 하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그거는 좀 말을 그쪽에서 좀 많이 아끼더라고요. 그래갖고 자세한 내용은 설명은 못 들었지만은 예. 이런 전반적인 다 정황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상당히 이게 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일단 뭐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을 갑자기 모인 사람들 또 예, 그렇죠. 거의 페이퍼 컴퍼니와 같은 특정 금전 신탁에 이 1호에서 7호까지 예. 화천대유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은 같은 사람이다. 한 편이다. 한 통속이다. 이런 것에 의문을 가지셨군요. 그렇죠. 그리고 제보 받았을 때 대주주가 따로 거기 다 투자하고 그분이 정면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에 전부 다 바지 사장들 앉혔다.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기자 수첩을 쓰게 된 예, 거예요. 예. 사실 저는 뭐 제보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내부 고발이 예, 예. 아주 선한 의도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고발자의 이런 부분들 또는 제보자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단지 하나 좀 이 신뢰성들을 보기 위해서 제가 기자 수첩 3개 쓴 거를 다 읽어봤는데 예. 좀 자세한 부분들이 물론 뒤에는 이제 여러 언론들을 JTBC를 비롯해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나온 부분도 있지만 예.
초반부터 좀 자세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보라고 예. 밝힌 내용에. 예. 이 제보자가 관계자이거나 이 예. 사업을 잘 아는 사람입니까? 저도 처음에 그 제보하는 내용들이 예. 진짜 이게 신뢰성에 과연 맞나 하는 또 이분이 거기서 진짜 핵심 임원으로 좀 계셨었나 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 처음에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이 제보에 대해서 좀 더 큰 신뢰성을 좀 얻을 수 있는 예. 뭐 구체적인 뭐 자료 좀 없냐 이렇게 했더니 뭐 하나 저희가 보험증권 예. 예, 아, 지금 뭘 가지고 예, 나오시는데. 예, 이거 보험증권을 좀 보내줬습니다. 아, 잠깐만요. 지금 화면으로 좀, 예, 보험증권 지금 사실은 복사한 것이어서 화면은 잘 나오지 않는데 저희가 미리 받아서 캡처를 하나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증권이죠? 예, 예. 예,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요. 지금 이 보험증권을 받았는데 이게 법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 이거는 예.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예, 남욱 변호사가 예. 저 NSJ 홀딩스 예. 명의로 뽑은 저기 법인 자동차인데 에스턴 마틴 승용차인데 그 스포츠카입니다 이게. 예, 근데 뭐 차량 가격만 해도 2억 6,600짜리. 아주 비싼 스포츠카군요. 근데 여기 계약 날짜가 예. 올해 8월 24일 그리고 보험 적용 기간이 9월 7일입니다. 그리고 내년 9월 7일까지. 예.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남욱 변호사가 법인 팔라고- 소유의 예. 차량 계약. 예, 예.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사려고 계약한 차 보험, 차를 사면 자동으로 이제 그렇죠. 보험,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되니까요. 예, 예. 그 보험 계약서군요. 예, 그래서 이거를 직접 타려고 한 거냐, 아니면은 그 제3자한테 이게 좀 양도하거나 예. 사주려고 한 거냐, 이런 의구점이 많이 듭니다. 일단 근데, 예. 이런 보험 계약서를 이름이 이제 저기 아닙니까? NSJ 홀딩스 이게 남욱 예.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법인 천화동인 명의죠. 4호의 주인인 남욱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법인명이잖아요. 예, 예. 근데 NSJ 홀딩스의 보험 계약서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취재원이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죠. 일단은.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남욱 변호사는 미국으로 간 걸로 예, 예. 뭐 정확히 8월 말인가요? 9월 초인가 간 걸로 아는데 예, 예. 그 뒤에 쓰는 걸로 계약이 돼 있었다면 이 계약할 때는 사건이 이렇게 터질 줄은 몰랐던 예측을 거네요. 못했겠죠. 예. 계약만 해놓고 예, 예. 또는 아까 이제 박종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다른 사람 쓰라고 본인은 미국 가니까 그래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급하게 미국을 갔다라는 방증일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래서 과연 이게 누가 타려고 뽑은 승용차냐. 한때는 우리가 추론이 예. 그 김만배 그 나오신 분, 그 동생 김석배. 화천대유의 예. 대주주인 또 김만배. 이쪽에도 뭐 감사인가 뭐 예. 등재 이사인가 등재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럼 그 사람이 타려고 하는 거냐. 그런 의구점을 좀 많이. 부분은 이제 확인되지 않은 거죠. 예, 그래 확인 안 됐죠. 그래서 의문점으로만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을 제보해 줄 정도로 내부 관계를 잘 아는 분이다라는 것도 하나. 또 하나는 남욱 변호사가 차량 보험 계약을 들어놓고 본인은 일단 뭐 미국에서 쓸 건 아니니까요. 미국으로 예. 가버렸으니까 좀 급하게 갔다.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지 않겠냐라는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이 예. 어제 이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예. 휴대폰을 제출하지 못했고요. 이 유동규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냥 하수인 아닌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하수인이다. 예, 그 일을 앞에 서서 추진한 하나의 이는 책임자였을 뿐이다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실질적으로- 혹시 예, 제보를 받거나 또는 박종민 기자님이 취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정황이 있습니까? 그 일보 제보 저희가 일보 기사를 썼지만은 예. 기자 수첩으로 그 다른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예. 너무 민감해서 그건 또 사실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못 쓴 거죠. 전체 다. 민감했다는 건 어떤 거에 민감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지금 가장 민감한 게 저희가 왜 제목을 예. 이재명 후보님 이렇게 달았냐. 이게 지금 다들 경기도나 여기 다른 언론사에서 또 하천대유에서 예. 왜 연관을 짓냐라고 말씀들을 하셔요. 잠시만요. 예. 8월 31일 박종민 기자님이 처음으로 기자 수첩을 썼는데 예, 예. 화천대유 관련 이게 사실 첫 보도죠. 예, 예. 당시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 자산 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예, 예. 라고 했는데 예. 지금 민감하지만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라는 건 이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저희가 좀 더
심층 취재 팩트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것도 이재명 지사님과 직접적인 연관을 직접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예. 또 경선 중이시고 또 저희가 또 쉽게 접근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그거를 확인을 제대로 안 됐고 또 혹시 취재 전이시지만 얘기해 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지금 나중에 기회 되면은 예. 또 좀 더 나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를 제목에 기자 수첩 제목에 계속 이재명 지사를 언급했는데 예. 이 개발 의혹, 대박 의혹에 이재명 지사가 연관돼 있던 구체적 정황이 다른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통상적인 생각에서도 예. 자 일반 그냥 재개발 조합장을 예. 거기 성남 도시공사에 그 본부장이 앉히고 사장 대행까지 시켰습니다. 예. 또 그걸 끝나자마자 또 전혀 상관이 없는 경기 관광공사 사장 자리에 예. 또 거기 앉혀서 근무시켰고 이런 정황을 다 봤을 때 그 이재명 지사하고 너무나 밀접할 정도가 아니고 아예 네. 측근 중에 측근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시켜서 모든 일을 다 시킨 거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저희 네, 입장에서는. 말씀은 이제 예. 그런 의심이라는 거죠. 예. 일단 또 하나는 뭐 만약 유동규 본부장이 연루된 게 맞다면 관리 책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지금- 그건 오늘 예. 이재명 캠프에서도 인정한 바가 예, 예.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일단은 유동규 본부장이 연루됐을 거고 예. 유동규 본부장이 이 지사의 측근이기 때문에 연루가 됐지 않을 거냐는 의심이라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처음에 기사 쓸 다음에 바로 하춘대에서 고소를 당하셨죠? 저희가 기사를 작성하고도 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좀 그래도 이게 지사 이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 저희가 그 바로 준대 5시에 발행하자마자 그때부터 바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기사 나가자마자 그 아시는 분 전화 와서 항의하고 그다음날 아침 되자마자 하천대우 쪽顧問 변호사가 전화해서 무조건 이유불문하고 저기 기사를 내려라. 그렇지 않으면 민형사 소송하겠다. 그래서 반론기에 다 해드린다고 해도 다 필요 없다. 무조건 기사만 내려라.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민형사 소송 다 하겠다라고 하고 형사고소하고 저기 가처분 기사 빨리 예. 내려달라 5천만 원 배상. 그다음 본안 소송 2억 해갖고 구명만 한 2억 5천 들어왔습니다. 예. 예. 2억 5천요. 예. 사실 엄청난 가처분에 금액이네요. 5천 저기 본안 저기 하지만 처음에 쓰시지 않았다면 예. 범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큰 비리의 단초를 밝힐 수는 없었겠죠. 그건-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저기 진실은 거짓을 분명히 이긴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대한민국이 아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돼서 예. 그 우리 서민과 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예.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 국민이 50억씩 퇴직금을 받으면 좋겠다만 아예 그건 말이 안 되죠. 저도 감사하죠. 알겠습니다. 그런 나라가 됐으면. 예. 네,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기자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